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저는 월급에 만족을 못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명품 리셀이었는데요. 결국 퇴사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 되는 명품을 팔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월급만으로 부족해서 돈 되는 부업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부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해본 명품 리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명품 리셀을 부업으로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재미있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저도 회사를 7년 정도 다녔는데요. 매년 연봉 협상을 할 때마다 1년에 고작 200~300만 원씩 올려주면서 회사에서는 엄청 생색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정해진 월급에서는 평생 돈을 벌기가 좀 어렵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부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업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본업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고 좀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런 걸 부업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본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업까지 몸 쓰고 마음 쓰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결국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아마존부터 중국 구매대행, 그리고 위탁 판매까지 여러 가지 일을 배우기도 하고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말이 온라인 사업이지 거의 노가다 수준이었어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몇만 개나 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재고나 배송을 관리해 주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재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유럽에서 사온 명품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명품같이 비싼 제품을 누가 온라인에서 살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많이 구매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비싼 명품을 리셀하는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특히 명품이나 브랜드에 관심이 많거나 중고거래로 명품을 사고 판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사업을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명품 파는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명품 리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보통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 조사입니다. 두 번째가 물품을 구매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플랫폼에 입점하고 판매하는 거죠. 네 번째는 포장하고 발송, 마지막은 사업의 관리입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뭘 살지 정해야 되겠죠. 조사한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진행하게 되고요. 판매된 제품을 포장하고 구매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매출이나 재고를 관리하면서 부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게 명품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프로세스예요. 이 5가지만 잘해도 명품 리셀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부업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요. 직장인 입장에서 이 5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시장 조사할 때는 최대한 적게 팔면서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명품 리셀에 쓸 수가 없어요. 판매하는 제품이 많으면 포장하고 발송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명품 리셀을 할 때 최대한 적은 수량을 팔면서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엔드 명품이에요. 샤넬이나 에르메스처럼 고가의 제품들을 팔면 하나를 팔아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즉 적게 팔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시장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이엔드 제품들은 유럽에 나가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유럽에는 인기 제품도 많고 저렴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직장인이 유럽에 나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주말에 국내에 있는 하이엔드 매장에 방문해서 인기 제품을 구매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일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파는 겁니다. 즉 직장인 입장에서는 주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말에 도쿄나 오사카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팔거나 국내에 백화점에 가서 인기 제품들을 구매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인이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란이나 트렌비, 머스티시나 피레이, 스마트 스토어나 크림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도 내가 입점할 수 있는 플랫폼에 최대한 가입해서 일단 명품을 판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회사를 다녀서 개인 사업자를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배우자나 가족 또는 부모님과 같이 가족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가 아닌 사업자라도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판매할 제품과 플랫폼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명품을 팔아야겠죠. 명품 판매는 직장인한테 유리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품에 대한 문의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아봅니다. 가격 비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문의를 하지 않고 그냥 구매합니다. 반면에 명품이나 브랜드가 아닌 제품들은 어떨까요?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의를 받을 수 있어요.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 사이즈나 소재, 이런저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죠. 고객의 문의를 전부 다 응대해 준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명품 리셀은 그런 게 조금 덜하다는 거예요. 물론 명품을 판매하는 것도 제품에 대한 문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 있나요? 오늘 배송되나요? 정품 맞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라서 사실 기계적으로 답변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충분히 응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응대가 많이 없다는 건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업으로 하기가 참 좋다는 겁니다. 명품이 판매되면 이제는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발송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판매된 명품은 포장이나 발송을 할 때 최대한 시스템을 갖춰서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리 포장 박스를 주문해 놓거나 포장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나 완충제를 명품 규격에 맞게 준비해 둬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포장해서 발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퇴근하고 나서 판매된 제품을 포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품을 포장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포장하는 시스템을 규격화해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포장한 제품을 택배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발송을 부탁해도 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본인이 직접 제품을 발송해야겠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까운 택배 회사에 방문해서 물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할 때는 점심시간마다 포장한 제품을 우체국에 들고 가서 발송하곤 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본인이 사는 동네를 커버하는 택배 기사님한테 제품을 픽업해 달라고 요청해도 돼요. 제품 수량이 많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수료를 좀 더 드리겠다고 하면 픽업해 가기도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판매된 제품을 미리 포장해서 정해진 장소에 맡겨두면 택배 기사님이 알아서 픽업해 가는 거죠. 이렇게 제품 발송까지 모두 끝이 나면 이제는 관리하는 단계만 남았어요. 내가 판매한 제품들이 수량, 매출, 이익 등을 엑셀로 정리해서 매일같이 관리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무슨 명품을 잘 팔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명품을 또 언제 주문하고 구매하러 나갈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퇴근하고 나서 매일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명품 리셀을 부업으로 했을 때 벌어지는 5가지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장인이 명품을 판매할 때 적게 팔고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을 찾자. 명품 구매는 주말을 적극 활용해서 하면 좋고요. 국내 백화점이나 가까운 일본에 나가서 시장 조사했던 제품들을 구매해 팔면 됩니다. 입점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매를 진행하시고요. 직장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내기가 어렵다면 가족 명의로라도 간이 사업자를 만들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가 된 제품을 빠르게 포장할 수 있도록 미리 박스나 테이프, 완충제 등을 준비해 두면 좋고요. 점심시간에 내가 직접 발송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들면 택배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배송을 위임할 수 있어요. 매출이나 이익, 판매하는 명품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명품 리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회식을 하거나 야근을 하면 퇴근 후에는 부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말도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를 잡으면 부업도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달에 딱 50만 원만 더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낮은 목표를 잡고 명품 리셀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명품 리셀을 부업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일본에 나갈 경비라도 한번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은 수입이라도 절실한 분들은 명품 리셀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안에는 가볍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시작하는 시간만 늦어질 뿐이니까요. 한번 결단을 한번 내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에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